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안의 생각까지 바꿔놨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 KBS가 발표한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헬조선 사회다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0%에 다다랐습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 이전인 1년 전과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데 비해 한국의 모범적 대응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선진국인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83.5%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이 기존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본다는 응답자가 58%, 기존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본 응답자는 25.5%에 달했습니다. 과거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010년 11월 조사 결과는 이를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조사에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겨우 34.3%였고 56.9%의 사람들은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사의 시점이 한국의 리먼 쇼크 극복 직후 한국이 그 성공을 세계에 알리려 서울에서 연 G20 정상회의 개최 중의 조사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반복해서 선전하고 순회회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선진국으로서의 자신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국가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을까요? 한국은 경제적인 선진국이다라는 물음에 세계 평균 64.6%가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의식해서인지 일본의 인식만 유독 낮은 23%에 머물러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됐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민족의 분단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억압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였던 한국 사람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은 당연히 일본이나 구미제국과 대등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한국의 변화는 단순히 현 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의 성공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3,000달러에서 31,000달러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환율 문제의 영향으로 10% 감소하였고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 대비 51%에서 7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물가를 고려한 PPP 기준으로는 한국은 1인당 GDP뿐만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생산성도 2018년에 이미 일본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임금과 노동시간당 생산성은 아직도 일본이 약간 우위이지만 양자의 차이는 격감하고 있고 올해 또는 내년에는 역전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의 생활 수준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적어도 경제 수준만 보면 만일 일본이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하면 한국도 당연히 선진국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일본에서 나온 한국 더 이상 일본은 안중에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선 90년대 이전에 한국의 발전 모델로 일본을 강하게 의식한 한국의 모습은 이미 없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상징적인 이유로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기념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 및 수출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국가, 그리고 우리가 본받으려 한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일본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나라라고 인식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낸 유럽 국가들과 동맹국인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을 인정할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상황은 앞으로도 예측 불허, 세계 경제의 침체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이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단순히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 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꾸준히 자신의 국제적인 명성에 자신감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배경에는 그들의 성장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까지의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과 2020년에 그들 자신의 자기평가의 변화는 그 결과이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크게 퇴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나 수출관리 문제 모두 과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일본에 대한 대응은 바뀌었으며 그들에게 지금의 일본은 자신과 같은 선진국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이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일본에 대해 더 이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도 없고 배려하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제징용 문제 및 수출관리 규제 문제는 과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는 결국 자신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한일 관계를 둘러싼 문제는 간과되고 미해결 상태로 묻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그들에 대한 대응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을 의식해 일본을 앞지르려고 노력하는 한국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뭔가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동북아시아의 수평적 국제관계를 가속화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 최근 일본에만큼은 일절 양보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주시장이 방역물품을 보냈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일본 매체에서는 선의의 지원에 정치 생명 끈으로 드는 무서운 국민성이라는 기사를 내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끊어보겠다며 택도 없는 수출 규제와 독도 망언에 역사 왜곡을 수시로 일삼는 민족에 호의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죄가 없는 것은 물론 그 망조 들린 행태는 진행령이라는데 한국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이 많은 한국인들이 오죽하면 일본에게만 지독하게 그러겠습니까? 과거 침략을 일삼아 부강해졌던 일본이 남의 것으로 호의호식해왔지만 이젠 쇠퇴의 길을 걸으며 한국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석학들은 우리의 저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프랑스 대표학자 자크 아탈리는 한국은 기술과 소프트파워에 통달했다는 점에서 이미 세계 선두국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소프트파워의 위기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소프트파워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래학자 저러미 리프킨은 한국은 방역과 검사를 잘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에 당황하지 않고 할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정신이 한국의 DNA입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위기 때만 소외계층을 도와주겠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명한 프랑스 학자 기 소르망은 K방역의 성과를 격찬하면서도 집단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 감시받는 데 익숙한 사회라서 그렇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실일까요?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서구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민주적 시민 성향이 높을수록 오히려 방역에 더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평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방역에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스스로도 잊고 있던 우리의 저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한국에게 바이러스 방역 성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헬조선에서 보란듯이 살아남고 말겠다는 결기를 가진 한국인들은 역동성이 넘치는 삶을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달콤한 힐링을 꿈꾸는 나라가 아닌 잘 다져진 절망과 희망을 안고 강철 같은 생각의 징검다리를 밟고 우연히 걸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